지난 6월 11일 한국이 체코를 2대1로 이겼습니다. 황인범의 첫 골, 오현규의 결승골. 오랜만에 아침부터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기였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번 월드컵, 그냥 축구대회가 아니라 거대한 돈의 잔치라는 거. 우승팀이 받는 상금이 무려 5천만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738억 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축구가 변하고 있어요. 조별리그를 통과해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 생긴 32강이 기다리고 있고 전후반 22분에는 갑자기 경기가 3분씩 멈춥니다. 축구 역사에 없던 일들이 이번 월드컵에 한꺼번에 등장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내 삶의 경제 장보고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월드컵의 환호 뒤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첫째, 우리 태극전사들이 실제로 손에 쥐게 될 돈이 얼마인가? 둘째, 축구 역사상 처음 도입된 새 규정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셋째, FIFA가 이 대회로 정말 얼마를 벌어가는가? 특히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진짜 충격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어떤 스포츠 경제 뉴스보다 큰 숫자가 나옵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태극전사들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이번 월드컵, 단순히 명예가 걸린 무대가 아닙니다. 조별리그 한 경기 한 경기가 그대로 돈으로 환산되는 무대예요. 먼저 FIFA가 발표한 성적별 상금부터 보겠습니다. 본선 진출만 해도 일단 기본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준비금 150만 달러의 진출, 보너스 1천만 달러를 합쳐서 본선 무대를 밟는 것만으로 약 1250만 달러를 확보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84억 원이죠. 거의 시작도 안 했는데 18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조별리그를 통과해서 32강에 진출하면 1100만 달러가 추가됩니다. 16강은 1500만 달러, 8강은 1900만 달러, 4강에 들면 2700만 달러,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만 해도 3300만 달러예요. 그리고 꼭대기 우승은 5천만 달러, 우리 돈 738억 원입니다. 이번 대회 FIFA 총 상금 풀은 무려 7억 2700만 달러, 직전 카타르 대회 4억 4천만 달러보다 50%나 더 큰 규모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은 이 돈을 어떻게 나눠받을까요? 여기가 또 흥미로워요. 월드컵 상금은 FIFA가 각국 축구협회에 보냅니다. 선수들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협회가 자기 기준으로 선수에게 다시 나눠주는 구조예요. 우리는 대한축구협회, 그러니까 KFA가 받죠. KFA가 이번에 발표한 포상금 기준을 살펴보면 정말 통이 커졌습니다. 먼저 26명, 최종 엔트리에 이름만 올려도 기본 수당이 5천만 원이에요. 지난 카타르 대회 때 2천만 원이었으니 2배가 넘죠. 여기에 승리 수당 3천만 원, 무승부 수당 1천만 원이 한 경기마다 따로 붙습니다. 체코전을 이겼으니 각 선수에게 이미 3천만 원이 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단계별 토너먼트 보너스가 진짜입니다. 이번 대회부터 새로 생긴 32강에 가면 1억 원이 추가됩니다. 16강에 가면 2억, 8강은 3억, 우승까지 가면 순수 포상금만 6억 원이에요. 다 합쳐서 단순 계산하면 만약 한국이 우승할 경우 선수 1인당 무려 약 15억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몽길 축구협회장이 별도로 사비를 보태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이천수 선수가 4강 가서 수당으로 3억 원 받았다고 했죠. 지금은 그때보다 5배가 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골 넣은 선수랑 못 넣은 선수랑 똑같이 받느냐? 후보로 앉아만 있던 선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KFA 공식 포상금에는 골 수당이 따로 없어요. 체코전에서 황인범과 오형규가 골을 넣었지만 그 골 자체로 추가되는 돈은 협회 공식 포상금에는 없습니다. 대신 다른 길이 열립니다. 바로 스폰서 계약이에요. 이천수 선수가 직접 말한 내용인데 개인 스폰서 계약을 갖고 있는 선수는 골을 넣을 때마다 별도 보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글로벌 브랜드들과 직접 계약이 있죠.
월드컵에서 골을 넣는다. 그 한 골이 광고 효과로 환산되면 수십억 원 단위의 가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골은 단순한 한 골이 아니에요. 그 선수의 다음 5년 광고 시장을 바꾸는 사건이 됩니다. 반대로 후보 선수는 어떨까요? 이건 좀 슬픈 이야기인데 카타르 월드컵 때 오현규 선수가 예비 선수로 참가했었어요. 그때 협회 공식 포상금에서 16강 진출 보너스 1억은 제외됐었습니다. 물론 KFA가 기본 수당과 승리 수당은 챙겨줬지만 토너먼트 보너스는 받지 못한 거죠. 그래서 당시 26명 동료 선수들이 사비를 걷어 후배에게 따로 챙겨줬다는 미담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번 대회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적용됩니다. 결국 같은 대표팀이라도 출전하느냐 안 하느냐, 골을 넣느냐 못 넣느냐가 1년 뒤 통장에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들. 누구를 위한 변화인가? 이번 월드컵은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참가국이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기존엔 32강이 본선 첫 무대였는데 이번엔 48개국이 12개조로 나뉘어서 조별리그를 합니다. 그리고 조 1위와 2위, 그리고 조 3위 중 상위 8팀이 32강에 진출해요. 월드컵 역사에 없던 32강 토너먼트가 새로 생긴 겁니다. 우승팀이 치러야 할 경기 수도 7경기에서 8경기로 늘었습니다. 총 경기 수는 64경기에서 104경기로 40경기나 더 많아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축구 입장에서 보면 무대가 커진 거죠. 더 많은 나라가 참여하고 더 많은 팬이 자기 나라를 응원할 수 있게 됐어요. FIFA 입장에서 보면 중계권과 광고 시장이 단숨에 60%나 더 커진 셈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다른 변화에서 옵니다. 체코전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전반 22분쯤 됐을 때 갑자기 경기가 멈췄죠. 선수들이 다 같이 사이드라인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장면. 이게 바로 이번 대회부터 새로 도입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예요. 전반 22분, 후반 22분, 각각 3분씩, 한 경기에 6분씩 의무적으로 경기를 멈추는 겁니다. FIFA는 이걸 도입한 명분으로 선수 보호와 더운 날씨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체코전 당일 멕시코 가달라하라 날씨가 30도를 넘었으니 명분이 좀 있었죠. 하지만 같은 시기 미국 LA에서 열린 다른 경기는 기온이 22도밖에 안 됐어요. 22도면 우리나라 봄 날씨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이 경기를 멈췄습니다. 그래서 외신들이 일제히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선수 보호가 아니라 광고 시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충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얼마짜리 사업인가? 먼저 단순 계산부터 해볼게요. 한 경기에 6분, 총 110경기. 전체 대회로 따지면 무려 624분. 10시간이 넘는 추가 광고 시간이 새로 만들어진 셈이에요. 사실상 축구가 4쿼터제로 바뀐 거죠. 여기서 미국 스포츠 마케팅 업계가 어떤 추산을 내놓았느냐. 이 3분짜리 광고의 몰입도가 슈퍼볼 하프타임 광고의 3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광고 시청자들의 집중도가 훨씬 높다는 거죠. 미국 내 광고 이익만 미국 한 나라에서만 최대 6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어요. 우리 돈 약 9천억 원입니다. 그러면 전체 대회로 보면 어떨까요? 이번 월드컵에서 FIFA가 거둘 예상 수익이 무려 130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8천억 원입니다. 직전 카타르 대회보다 70% 이상 폭증한 거예요. 19조 원이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국방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축구대회 한 번이 정부 예산급 돈을 굴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월드컵 한국 중계권은 JTBC가 가져갔습니다. 1억 2,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900억 원에 사들였어요. 그런데 JTBC가 다른 지상파엔 KBS에만 140억 원에 재판매했습니다.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축구가 돈이 되는 시대. 그 돈을 못 굴리면 오히려 크게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가 갈립니다. 세계 축구계 안에서도 의견이 정확히 두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지지하는 쪽 의견은 이래요. 48개국으로 늘어나면서 더 많은 나라에 기회가 갔고 작은 축구협회들도 상금을 받아 자국 축구 발전에 쓸 수 있게 됐다. 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덕분에 더운 지역에서 선수 부상이 줄어들 거다. 반대편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라 광고 사업이 됐다. 48개국으로 늘리면서 약체팀들이 많아져 경기 수준이 떨어졌다. 3분씩 끊기는 경기 흐름은 축구 본연의 매력을 망친다. 심지어 디디에 데샹 프랑스 대표팀 감독은 이렇게 말했어요. 몇 분의 중단이 경기 리듬을 완전히 끊어놓는다. 선수들은 적응해야겠지만 방송사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다. 결국 축구가 비즈니스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는 신호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할게요. 우리 태극전사들은 본선 진출만으로 184억 원을 챙겼고 체코전 승리로 이미 적지 않은 수당이 통장에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만약 우승까지 간다면 선수 1인당 15억 원이라는 거액이 돌아오죠. 그러나 그 뒤편에서는 FIFA가 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을 굴리고 있고 축구는 이미 4쿼터제 광고 콘텐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축구의 즐거움과 자본의 욕망이 동시에 펼쳐지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축구를 보면서 환호하시되 그 뒤에 어떤 돈의 흐름이 움직이는지 한 번쯤 떠올려 보시면 경기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도 마무리는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 중간에 이번 월드컵부터 새로 도입된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이야기를 했죠. 전후반 22분에 각각 3분씩 한 경기에 6분, 총 104경기에 다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문제입니다.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행으로 인해 이번 월드컵 전체 대회 기간 동안 새로 만들어진 광고 가능 시간은 총 몇 분일까요? 1번 312분, 2번 504분, 3번 624분, 4번 832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힌트 드릴게요. 한 경기에 6분씩 104경기예요. 네, 정답은 3번 624분입니다. 10시간이 넘는 어마어마한 광고 시간이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정말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게 왜 슈퍼볼 광고보다 비싸질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지 아세요? 슈퍼볼 광고는 미국 시청자 중심이지만 월드컵 광고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동시에 같은 광고를 본다는 점이에요. 또 슈퍼볼은 1년에 한 번, 한 경기뿐이지만 월드컵 하이드레이션 광고는 한 달간 100번 넘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선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간대인 거죠. 여기에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사실. 이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라는 이름, 사실 새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원래 더운 날씨에 임시로 시행하던 건 쿨링 브레이크라고 불렀습니다. 쿨링은 식힌다는 뜻이죠. 그런데 FIFA는 이번 대회부터 이름을 살짝 바꿔서 하이드레이션, 즉 수분 보충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쿨링 브레이크는 더운 날씨라는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하이드레이션은 항상 필요한 거니까요. 이름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의무 시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마케팅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런 디테일에서도 드러나는 셈입니다. 여러분은 답을 맞히셨나요? 댓글에 정답과 함께 이번 월드컵에서 가장 기대되는 한국 경기는 무엇인지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팀의 선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삶의 경제, 장보고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